네, 글로벌 웨신센터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굉장히 오랜만에 쉬어가는 장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이 안에서 외신들은 어떠한 기사에 조금 더 집중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국과 관련되어 있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BBC 뉴스 보도 내용이고요. Pay rises at fastest pace for over 20 years but below inflation. 영국의 임금 상승률이 집계를 시작한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 임금 자체는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영국 통계청은 이번에 지난해 9월과 11월에 상여급을 제외한 평균 급여가 전년 동기 대비 6.4%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왜곡이 발생한 기간을 제외한 거고요. 임금 상승률은 전문가 예상치인 6.2%를 웃도는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또 실업률은 3.7%로 지난해 7월에 3.6%를 기록한 이후에 약 50여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연 10%가 넘는 탓에 실질 임금 자체는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파란색 줄을 살펴보시면 민간 부문의 상승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로 보라색은 공공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임금 상승률입니다. 하지만 그 위로 보시면 빨간색 선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인플레이션 자체가 10%를 넘는 수준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민간 부문 그리고 공공 부문의 임금 상승률보다 훨씬 위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임금 상승률 자체가 20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아직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실질적인 임금 자체는 감소한 꼴이 된 겁니다. 외신들은 이러한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융시장에서는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이 2월 2일 기준금리를 4%에서 0.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넘어가서 두 번째 기사 내용 살펴보시죠. CNBC 보도 내용이고요. EU announces new green proposals to rival Biden's Inflation Reduction Act. 네, 유럽에서도 분주히 이런 그린 에너지 그리고 미국의 IRA 법안 같은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EU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청정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우르젤라 폰데어 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세계 경제 포럼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기사 코멘트 함께 보시죠.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언이 유럽을 청정기술 및 혁신의 근원지로 만들기 위해 그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고안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급망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빠르게 새로운 청정기술 생산 방안을 만드는 것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폰데어 라이언 위원장은 화석 연료로부터 전환이 지정학적 그리고 산업적으로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유럽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처럼 이런 청정기술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아울러 IRA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범대서양의 무역과 투자가 분열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폰데어 라이언 위원장이 밝힌 청정산업 지원 계획과 관련해서 주요 외신들은 미국의 IRA에 대응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고요. 또 EU 쪽에서도 이렇게 IRA에 대응을 하면서 중국과 미국처럼 청정산업에 투자를 많이 확대한다는 점을 외신들은 집중하며 보도했습니다. 네, 세 번째 기사 내용 살펴보시죠. CNBC 보도 내용이고요. Goldman Sachs posts its worst earnings miss in a decade as revenue falls while expenses rise. 네, 골드만삭스의 어닝 쇼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11년 만에 최악의 어닝 쇼크를 기록한 건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13억 3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6% 급감한 수치고요. 3.32달러의 주당 순이익은 금융정보업체인 레피니티브가 집계했던 전문가 전망치보다 무려 39%나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또 4분기 매출은 105억 9천만 달러로 역시 팩트셋이 집계했던 시장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여기서 어떠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지 골드만삭스의 입장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어닝쇼크의 원인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데니스 콜먼 CFO는 경기가 둔화되고 더 많은 대출자들이 연체에 놓일
무너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 신용 약화의 초기 징후를 보고 있다고 해석했고요. 또 골드만은 회사 전체의 수익 감소는 주요 부문인 자산 관리와 글로벌 뱅킹과 마켓의 실적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렇게 골드만삭스의 입장뿐만 아니라 외신들의 평가를 보면 기준금리 인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 확대 등의 여파로 한때 활발했던 이 기업들의 M&A 이슈, 그리고 IPO 열풍이 식은 것이 골드만삭스의 발목을 잡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다음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EU plans changes to pharmaceuticals law to avoid medicine shortages. 네, EU가 또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어떠한 법안이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유럽연합 의약품법 개정안에는 의약품 공급에 대한 보다 강력한 의무를 강조하고 의약품이 부족할 경우 보다 빠르게 통보하도록 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법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유럽의 항생제 및 의약품 부족 현상에 따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유럽 의약품청의 EMA에 따르면 EU 27개 중에 26개국에서는 항생제 부족 관련 보고가 접수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따라서 키리아키데스 집행위원은 이번 본회의에 출석을 해서 올겨울 호흡기 질환 감염 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고 또 관련 제약업계 생산량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러한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내용 살펴보시죠. CNBC 보도 내용이고요. Kissinger backs Ukraine's NATO membership, says Russia needs the opportunity to rejoin international system. 네,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와 관련되어 있는 입장과 관련 있는 보도 내용이었는데요.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기사 코멘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평화협정을 맺은 이후에는 언젠가 다시 국제사회에 합류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핵 보유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방이 러시아와의 논의에 계속 관여를 해야 하고 러시아 국가 자체의 전쟁이 있었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닉슨 대통령과 포드 대통령 시절에 일을 했던 이 키신저도 예비 논의에서 휴전선에 도달을 하거나 수용될 때까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군의 군사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평화협정이 맺어지기 전까지는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계속되어야 하지만 평화협정이 있고 나서부터는 이 러시아가 다시 국제사회에 동참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을지는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기사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